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 오늘 낭독할 19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조작되는 기억, 그 세상의 끝입니다. 자비의 돌란 감독의 영화 단지 세상의 끝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작가 루이는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나러 12년 만에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가족들은 상처로 얼룩진 제각각의 기억 속에 갇혀 그를 대하죠. 결국 루이는 자기가 병으로 죽게 될 거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집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날 버려도 어머니만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내 편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절절한 연애 대상도, 애증으로 묶였던 남편도, 무한한 사랑을 줘야만 하는 자식도 아닙니다. 이제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었어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오롯이 남아 있을 어머니라는 존재.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수술하기 위해 뱃속을 벌려놓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을 다루듯 12년 만에 재회한 가족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푸근할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흔들립니다. 가족은 가장 직접적인 상처와 막말, 폭력의 온상입니다. 그로부터 받은 상처는 누구든 벼랑 아래로 밀어내기 딱 좋습니다. 가족이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공감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섬과 같은 존재로 제각각 홀로 떠 있을 뿐 절망의 늪에서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억은 조작되기도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미화되거나 특정 대상에 대한 상처와 피해의식 때문에 나쁜 기억으로 각색되기도 하죠. 그것이 어릴 때 기억이면 더 대책 없습니다. 어릴 때는 상상력이 풍부한 데다가 상황 판단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단편적인 시각에 더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인들도 각자 자기 판단과 입장, 해석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앉아 함께 대화한 내용이라고 해도 다르게 기억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뒤섞인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각자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트라우마 속에서 평생 고통을 겪는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가해자도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한 악행을 깨끗하게 삭제합니다. 놀랍게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가 용서할 의지가 없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가족은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달릴 때 박수치고 넘어졌을 때 손 내밀고 슬플 때 곁에 앉아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조차 되지 않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힘들 때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족을 정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를 미화시키지도 포장하지도 말고 필요하다면 루이의 12년 동안의 공백처럼 적정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더해 고통과 참혹은 포용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인간의 모습을 긍정하면서 희생하고 나눠주고 살아온 경험으로 영화의 그 부분이 이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 좋게도
좋은 사람들 틈에서 안락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관계와 세상을 각색한 것이었죠. 나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즐거운 우리 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운 우리 집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집이 누군가의 희생과 참을성, 침묵을 담보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면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간의 혈연이라는 이유로 여과 없이 혹은 폭력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관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루이처럼 세상의 끝에 도달해 본 사람은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관계에 공백을 두면 우리는 단지 세상의 끝에 닿았을 뿐이며 다시 고독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년 후의 루이처럼 다시 그 세상의 끝을 재확인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죠. 가족관계의 정의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루이처럼 그 세상의 끝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상처와 절망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화 단지 세상의 끝은 루이의 시한부 삶이라는 설정으로 삶의 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삶의 끝보다 더 참혹한 것은 루이가 다시 겪은 관계의 끝일 것입니다. 루이는 가족의 공격성과 원망을 통해 12년 만에 다시 관계의 끝을 재확인했죠. 루이의 삶은 끝나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관계의 끝을 느꼈을 그의 고독은 어쩌면 죽음의 압박보다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것을 살면서 더 느낍니다. 영화는 점점 와해되는 가정과 분해되는 가족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싸우고 화해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의 희망일 뿐이죠. 폭언과 고성과 공격적인 말은 실제로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런 폭력이 이어진다면 가족이라도 루이처럼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외로움과 대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혈통으로 묶으려는 사람들은 인정하기 어렵겠죠. 만일 그렇다면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기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정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희생과 헌신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양보와 참을성으로 가정이 유지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할 것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낭독한 글이 누군가의 행복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을까요?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